안녕하세요. 박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박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박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송가람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저희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우리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어제 우리 시장은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전후의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86% 오른 2,472선에 맞췄고요. 코스피는 1.26% 강세를 보이면서 807선에 안착했는데요. 3거래 만에 다시 800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7천억 원 넘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개인도 소폭 담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만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는 전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사자세를 보였고 개인만이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의료정밀 섹터가 2.5%가량 가장 크게 올랐는데 특히 덴티움이 5%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임플란트 서비스 가격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사업 비중이 큰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어제 주가가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철강금속 업종도 2.3% 정도 뛰었습니다. 영풍이 10%, 고려아연이 8% 넘게 급등했는데요. 영풍그룹 내의 핵심 계열사로 평가받는 고려아연의 지분을 놓고 하나그룹 같은 대기업까지 참여하면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기로 확정하면서 항공주들의 상승 움직임 속에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에서도 의료 정밀기기 섹터가 3%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리메드가 19%,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15% 가까이 점프했습니다. 리메드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치료 목적용 기기인 ALTMS 시험 장비를 미국에 수출한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뒤이어서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2.7% 강세로 마쳤습니다.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HLB가 어제장에서 6% 넘게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또 하잉크 코리아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바로다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제휴 협력을 맺었다는 소식에 14% 넘게 급등했고 코스닥 기타 제조 업종을 2%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하락률 높은 업종도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 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 일부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제장에서 6% 넘게 빠졌고 기계업종을 2% 정도 끌어내렸습니다. 또 대표적인 경기방어주인 통신주들의 최근 흐름이 부진하면서 통신업종도 1%가량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전날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검토설이 있었던 한국 맥널티가 7% 넘게 급락하면서 음식료 담배 업종 0.6% 정도 하락했습니다.
또 그 전날에 큰 폭으로 올랐었던 한국정보통신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통신 서비스 업종은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크게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간식 밀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벽산입니다. 네, 그린시티에 630억 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다는 공시에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시간의 특징주 드리머스 컴퍼니인데요. SK텔레콤과 380억 원 규모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플로우 이용권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에 시간외에서 6.53% 올랐습니다. 제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는 H&B 디자인인데요. 대한종건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중도금 20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H&B 디자인은 이번 중도급 지급으로 총 인수대금 200억 원 중에서 80억 원의 지급을 마쳤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2.45%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 비칠 부정적인 그림자를 좀처럼 떨쳐내지 못하고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거래일 오전에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 후반에는 모두들 부진한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0.88%, 나스닥이 0.56%, S&P 500이 0.78% 내렸습니다. 네, 8월 한 달 동안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들 4%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저와 함께 해주실 송가람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할 송가람 전문가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숲에서 어떤 나무가 잘 자랄지, 어떤 숲이 잘 커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어제도 명쾌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오늘도 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3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주식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당분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낮췄습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증가, 인플레이션 상승, 각국 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 등의 리스크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장을 둘러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증시가 올해 상반기처럼 급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식의 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만큼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지만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라는 말이 시장을 떠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수건을 던지고 포기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한 번 시장을 떠나면 증시가 회복할 때 좋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면서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꾸준하게 강조를 해주시는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최근의 하락장을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기회로 삼아보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깔끔한 정리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들은 정리하고 어떤 종목을 또 새로 담아가 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종목군들 굉장히 혼조세에 있죠. 세계 정세도 혼란스럽고 지금 국내 정세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종목을 가져가고 어떤 종목을 버려야겠느냐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장 우리에게 근접하는 국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버리고 갈 것이냐. 먼저 뭐 섹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속에서도 전 세계적인 기회, 흐름
충분히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충분히 기회나 흐름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내 시장에서의 위험한 종목군들 그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공시 같은 것을 확인을 하셔서 이제 불성신 공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회사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뭐 동전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악재가 터져서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공시 같은 걸 잘 확인을 하셔서 탈출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 외에 이제 우량 주식들, 이제 재무가 건전하고 기술력이 있는 좋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충분히 가져가실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져갈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주식 밀키트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21세기 주도주로 자리 잡은 태조 이방원 이런 종목군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추가로 설명해드릴 이제 방산이나 에너지 관련주들 함께 가져가 보신다면 충분히 새로운 포트 넣어서 잘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장세 속에서 일단은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종목들은 공시를 잘 확인을 하시고 기업이 좀 부실한 기업들이나 동전주들 그리고 최근에 좀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그 부분은 저희 팍스 밀키트 매일매일 방송 시청하시면은 방송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에 조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과도한 법인세를 부과해왔던 일본 정부가 세금 방안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개인들에게도 일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줄 계획입니다.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서비스청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코인을 발행하고서도 이를 보유함으로써 실현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부과해온 법인세를 면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텍스 브레이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는 신자본주의라는 표현으로 일본 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장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같은 세금 감면을 통해서 가계의 부를 2배로 늘리는 한편 웹 3.0 비즈니스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저께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반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푼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 하면은 일단은 굉장히 더딘 물가 상승이 떠오르는데요. 최근에도 많은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일본의 경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일본에서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하고 있죠. 여기에 있어서 배경을 살펴보면 웹 3.0이 있습니다. 이 웹 3.0 같은 경우에 기존의 웹 2.0에서 읽기, 쓰기 그것을 벗어나는 그것을 인식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인식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까지 가져가는 소유의 개념까지 가져가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일본이 이제 신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겠고요. 그렇게 되자면 당연히 이런 소유 개념 이런 것들 뭐 NFC 시장이라든지 가상자산 여기 블록체인 기술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시장을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 웹 3.0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일본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점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유럽에서 미카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 9월 규제안을 발표한 미카입니다. 그 미카를 참고를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ICO에도 이거를 ICO 같은 경우에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ICO 국내 상황 살펴보게 되면 단지 국내 법인에 상장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해외 법인을 통해 우회 상장을 통해서 이 ICO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정 법에서의 우리나라 시장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막혀 있지만 이제 편법적으로 매우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시키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어느 정도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이런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따라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리스크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자면 아무래도 이런 시장 자체가 변동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 자체는 안정성을 고려해서 주식 쪽에 포트를 놓고 함께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본 자체의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는 아무래도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이 이렇게 가상자산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웹 3.0 육성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좀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NFT라든지 최근 블록체인 이런 가상시장에서의 조금 영역을 넓혀가보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드러나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일단은 이런 산업 육성을 조금 따라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그 와중에도 항상 리스크는 존재가 하겠죠.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주식시장 포트폴리오에 두는 것으로 하고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씩 이제 분산을 해서 투자하시는 방법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자,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에너지 위기에 원전이 뜨자 미국의 우라늄 ETF가 빛을 본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우라늄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하죠. 지난주부터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화석연료의 대체 자원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덕분인데요. 각국이 경쟁적으로 원전 확대와 재가동을 선언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필수 원재료인 우라늄의 가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발 천연가스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원전 산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탈원전 기조를 버리고 원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가스관 점검을 이유로 9월 1일부터 3일까지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화되면서 원전의 매력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벨기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2025년에 중단 예정이었던 원전 2기의 가동을 203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탈원전 기조가 강한 독일도 원전 3기의 가동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또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이 있는 일본마저도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원전 재가동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자, 우라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도 앞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이 전기차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연일 원전 확대를 강조하고 있고 원전이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주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는 퍼스트솔라가 태양광 패널 공장을 새로 건설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는 텍소노미와 관련을 해서도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고요. 원전 관련된 전망과 그리고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종목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전망 매우 밝습니다. 먼저 원전 전망이 어느 정도이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친환경 에너지로 넣겠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원전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 환경 오염을 시킨다. 원전을 퇴출시키겠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렇지만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가뭄이라든지 홍수 이런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또 전쟁
이런 것들 위기 때문에 이제 원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수요도 늘어나고 또 각국의 전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전을 통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중국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더 늘어나고 에너지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지속적으로 가스 위기,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겨울철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이 원전 가동을 위한 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상황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여기서 중점적으로 지켜보셔야 할 것이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에너지보다는 친환경 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있어서 강한 육성을 하겠다. 정권 초부터 주장을 해왔던 상황이죠. 하지만 바이든 정부 지금 기조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든 정부의 텃밭인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그쪽이 인구수도 가장 많고 또한 민주당의 가장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최근 원전을 육성하겠다. 가장 민주당의 유력한 주지사 후보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의 속의중은 무엇이냐? 바로 미국 전체적으로 원전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인플레 감축법. 이 인플레 감축법, 이름은 인플레 감축법이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소비 지수라든지 에너지 관련 지수들 나오면서 인플레 감축법을 단순히 이런 인플레를 줄이기 위한 금리적인 관점이냐, 그것으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또 하나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관점은 바로 에너지 위기, 바로 탄소 중립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저전력을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기저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사용을 어떤 것을 중점으로 가져가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기저전력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 전력을 생산하는데 가장 낮은 에너지 단가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로 천연가스가 가장 낮은 단가다. 그렇게 되면 이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미국은 바로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천연가스 단가도 올라가고 있고 이 원전 전기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미국은 이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원전 발전의 단가를 높여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원전의 단가 또한 올라가고 있다. 기저 전력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시장 훨씬 더 커지고 지금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내 시장을 살펴보자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큽니다. 이 기저 전력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단가로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느냐. 전기는 굉장히 비싼 에너지죠. 이 전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보다는 바로 원전을 통해서 기저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 기술 더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기조, 또 우리나라에 어떤 이런 기저전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저희와 함께 과연 어떤 기술력 있는 원전 회사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밀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가람 전문가님께서 원전 관련해서 정말 자세하고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부각이 됐던 게 유럽에서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원전에 관심을 조금 가지게 됐었고, 저희가 제일 주목해봐야 될 미국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는 탈원전 기조였지만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부터 이제 러시아가 가스 공급관을 3일 동안 잠근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원을 무기화를 해버리면은 이제 천연가스가 나지 않는 나라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요. 미국의 이번에 요즘 핫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도 원전이 그 수혜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종목들은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 이전에도 꾸준히 언급을 해주셨고, 또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통해서 설명 많이 해주실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 3였습니다.
네, 9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올해도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요새 바람이 많이 선선해졌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8월 한 달 동안 시장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짧게 봤을 때 이번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는 많이 빠졌고 화요일과 수요일 연속해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약간 하락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8월 한 달 동안 계속 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모습이 반복됐던 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고 또 9월 장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8월 시장 매우 혼조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맞아요. 이제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양광이나 네. 이제 원자력 뭐 그리고 태조이방원이 네, 핫했던 그런 네, 한 핫했던 달. 종목군들은 이제 가장 올라왔지만 네. 이제 8월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슈들이 분산되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단일 이슈로 해서 네. 계속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반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무상증자라는 이런 뭐 기업들의 단순한 이런 이슈가 개별 이슈들이 이제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제 8월 이슈 그리고 9월 이슈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국제 정세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연착륙하기에는 네. 돌발 이슈가 많이 있다. 그리고 유럽 에너지 이슈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뭐 금리 그리고 외부의 이런 전쟁 같은 이슈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9월도 개별 이슈가 많이 이슈가 될 것이다. 뭐 개별 이슈를 보신다면 뭐 제약주 개별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일정에 맞는 그런 종목군들 한번 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이어져 오고 있긴 한데 미국에서 특히 잭슨홀 심포지엄 관련해서 그 여파가 있었어요. 9월은 또 FOMC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도 움직이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8월 한 달 조금 개별적인 이슈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9월도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슷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샵 3989번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아침에 궁금하신 종목 고민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도 많이 종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OCI, 요즘 너무 핫한 OCI가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17만 원에 비중은 10%. 다행이네요. 매수가가 높은 상황인데 비중이 그래도 적으시네요. 태양광에 관심이 있고 2년 이상 장기 보유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OCI 지금 11만 7,500원에 어제 마감을 했거든요. 17만 원이면은 이게 한 2018년? 굉장히 2020년, 21년 이때쯤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보유하신 기간이 길고 매수가는 높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을 찾자면 비중이 낮다라는 점을 손꼽아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OCI 뭐 태양광 관련해서 각광을 받으면서 이분이 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좀 많이 두근두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OCI 바로 한번 넘겨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량한 회사입니다. 이 OCI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천드리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단기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10만 원대에서 상승 흐름을 이제 위에서 이제 에너지 응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장기선을 딛고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제 매수 단가가 매우 높은 상황이죠. 엄청 15만 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이제 14만 원대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한 달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 그럼 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14만 원.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이제 11만 5천 원보다는 10만 2천 원대 이 가격대는 추가 매수로도 매우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다. 지금 현재 가격대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비중이 낮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대응 방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13만 2천 원대
그 가격대가 1차로 매물대가 될 수 있겠고요. 그 가격대 돌파하고 이제 15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맞을 것이다. 그 가격대에서 흐르는 거래량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태양광 산업의 흐름 그것을 살펴보시고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OCI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최근에 너무 흐름이 좋아요. 또 태양광 이제 항상 얘기를 전문가님께서 해주시지만은 이거는 이제 섹터를 넘어서서 산업군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가랑 매수가랑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희망적인 점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매수 통해서 조금 평단가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한 10만 2천 원 선에서 거기서 버텨준다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3만 원 정도로 조절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 OCI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13만 2천 원 선을 잘 무난히 지난다면 15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평단가 조절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수익을 보고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으니까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우진이 들어와 있어요. 우진 원전 관련해서 그런 종목이죠. 매수가가 14,6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비중은 20%입니다. 자, 우진 일단 현재가 13,000원 근처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앞에서 글로벌 이슈 얘기할 때도 원전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우진 최근에 주가 흐름 너무 좋고 마찬가지로 태조 이방원 중에 한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매수가랑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시는 상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자세한 대처 방법 송가람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흐름도 매우 좋은 종목이죠. 이제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이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 말씀드리고 있죠. 텍소노미, 이제 유럽에서 텍소노미가 진행되고 있다. 이 텍소노미 다시 한번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텍시스 이코노미 바로 경제적으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원전 산업을 친환경으로 변화를 하겠다 천연가스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되는 기술 친환경으로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원전을 친환경으로 보려고 한다면 그 안전성, 이 안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진의 기술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진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원전의 안정성을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 가지고 원전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수가 보유하시고요. 이제 추가 매수도 이제 가격대 보시면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12,500원대 네. 여기 이제 깨지 않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단기로는 14,400원대 여기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400원대. 그러면요,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너무 좋은 종목인 거 알겠는데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4,400원 선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고점에서 털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최대한으로 잡아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진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기술력이 매우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목표가를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를 담는다라는 점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네.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보통 이제 저점 기준에서 많이 네. 매집된 상황에서 이제 4배 정도 상승을 먼저 보여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주진의 장기적인 가격대를 보면 네. 이제 5,000원대에서 7,000원대 가격대 형성을 했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매집대 가격대가 6,000원대라고 본다면 이 단기, 중기 이제 중기 수익 관점에서 2-3달 정도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충분히 24,000원대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네.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그런 수익 관점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먼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점, 단기 저점 깨는지 확인을 하시고 12,000원대 네. 그리고 이제 단기 고점 흐름 네. 14,500원대 여기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하시면 되겠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우진에 대한 얘기 꾸준히 해주시고 관련해서 이제 저도 뭐 텍소노미라든지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 사실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탄탄하고 우리나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 계속 해주셨어요. 자, 그럼 우진을 지금 14,600원에 비중 20%로 매수를 하셨다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현재가 13,100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24,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하지만 저희가 조금 이제 어떻게 또 외부적인 요인이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일단은 단기 저점 12,500원 선 한번 확인을 하시고 단기 고점은 14,400원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까지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익을 조금 아직 추가 매수는 뭐 그렇게 차이 나지 않으니까 평단가 조절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단기 고점 잘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셔서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역시 최근에 이제 태조 이방원이 핫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방산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많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입니다. 매수가가 38,000원에 비중은 20%고 뭐 이제 최근에 뭐 방산주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가는 35,000원 선 정도 오늘 약간 뭐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시청자님 38,000원 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이분도 장기 보유를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마 방산에 대한 이제 미래를 조금 좋게 예측을 하셨던 것 같지만 이 가격이 좀 고점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가 살짝 빠지는 분위기이긴 한데 방산주들에 대한 모멘텀 아직도 살아 있을지 전문가님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 매우 좋습니다. 지금 추가로 매수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네. 방산주 모멘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로템 흐름을 이제 같이 보실 텐데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톡에서 저희 이제 노란톡에서 8월 23일 이제 장 초반에 거의 시초가에 이제 매수 추천을 드렸죠. 26,000원대 추천드린 이후에 이제 다음날 바로 급등을 보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이제 횡보하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올 때 이런 위치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장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주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큰 시세가 나오고 그 이후에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어느 정도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이제 기존 매수자 분들은 이제 여기서 더 이제 가져가시는 구간이겠지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29,000원대, 28,500원대 여기서는 바로 짧은 손절 라인 잡고 접근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먼저 이제 보유하신 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충분히 보유하신 가격대는 갈 수 있다 단기로.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 이어갈 경우에는 추가 매수보다는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수익 실현하면서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방산주인데요. 방산주들에 대한 모멘텀도 아직 남아 있다. 오늘 우리 태조 이방원 중에서 뭐 태양광, 원전, 방산 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대로템까지도 긍정적인 전망을 예측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38,000원에 현재가 31,100원 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중은 20%로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 38,000원이면은 2018년쯤 이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점에서 물려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모멘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렇고 지금 가격이 신규 매수,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분은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가시다가 매수가 근처에 오시면은 조금씩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손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봤는데요. 아쉽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손가람 전문가님 다음 주에도 수요일, 목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손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제 직접 질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가져다 대시기만 한다면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많이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장 시작하고 한 12분 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우리 장은 또 조금 쉬어가려고 하나 봅니다. 코스피가 1.4%, 코스닥 한 1% 정도 빠진 채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랑 뭐 커플링 되지는 않는 것 같고 미국은 지난주부터 계속 빠지고 있고 저희는 그래 좀 올라왔다 빠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 그리고 내일 장은 또 다시 좀 하락 여파가 이어질 것 같은가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조세에서 이제 큰 흐름을 나오지 않고 혼조세에서 그냥 흔들리는 모습만 보일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현대로템이라든지 방산주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기존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섹터들은 강한 상승 흐름 네. 단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제 현대로템 같은 위치에서 어느 정도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자리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 네. 지금 수급 상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양시장에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지수 하락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고 섹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마찬가지로 조금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제 앞에서부터 꾸준하게 저희 스포일러를 하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팍스 밀키트로 최근에 계속해서 핫한 태조 이방원, 뭐 아까 현대로템이라든지 OCI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말씀해왔습니다. 얼른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손가람 전문가님께서 어떤 재료 준비해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가람 전문가님께서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시는 우리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과 섹터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재료로 준비해 오셨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가장 핫한 종목군 섹터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높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장에서 어떤 재료가 이렇게 싱싱하게 움직이고 있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알려주시죠. 네, 오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이제 원자력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방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력 있는 회사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세계적인 상황, 중국의 상황, 그리고 유럽의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상황,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의 태양광 육성 정책,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원자력까지 육성을 하겠다. 약간 이제 돌아서는 수정하는 부분이죠. 이런 기조를 우리가 캐치하고 이것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저 전력인 원자력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시기다.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제 유럽의 텍소노미. 이 유럽 텍소노미에서 우리가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진출을 해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소노미를 통해서 기존 원전의 이제 점검 부분, 그래서 우진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뭐 추가로 전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고 수주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 기업을 추천을 드리자면 이제 현대건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최초로 4개의 원전을 건설했던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원전 건설에 대한 이제 이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자동차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상승 여력 남아 있다.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제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은 메인 포트에 넣고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주 오늘 또 뭐 흐름 좋은 모습인데요. 이제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단기 저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 이후에 바로 상승한 이후 이제 20% 이상 상승폭을 높이고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한 이후에 이제 살짝 눌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리고 나서 큰 거래량 없이 횡보하면서 지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고 오늘 시장도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방산주들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체크를 하시고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 방산주들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방원인데요. 첫 번째 2차 전지, 두 번째 방산, 세 번째 원자력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종목들 하나씩 딱 꼽아 주셨는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꾸준하게 강조를 해오셨던 그런데 또 최근에 이제 주가까지 잘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방산에서는 현대로템,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제 인기가 많은 현대건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이렇게 꼼꼼한 투자 전략 얻어가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관심 많으실 텐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궁금한 점 여쭤보시고 투자 전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